안녕하십니까, 박홍수입니다. 오늘은 그림 산책 7회이고요. 조선의 화가 이명기의 초당 독서라는 그림을 갖고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선시대 그림 중에는요, 선비들의 독서 모습을 담은 그림들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탁월하다고 여기는 그림이 이명기의 이 초당 독서더인데요. 그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이명기는 18세기에 인물화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독서도를 보면은 그 탁월한 인물화 솜씨도 일정하게 배어나고요. 거기에다가 산수화적인 요소도 제법 이렇게 성취도가 높은 편인데다가 그림 동양화 같은 경우는 그림의 화제라 그래가지고 그림을 설명하는 글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화제라고도 하는데 그 화제의 내용과도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상당한 수작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면요, 경치 좋은 산 아래에서 어찌 보면 한가롭게 선비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꼼꼼하게 보면은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들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물화적인 요소에서 어떤 점이 그렇게 탁월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보면은 선비는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독서하는 모습이 눈에 띄죠. 그만큼 독서에 열중하는 인물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 문 밖으로는 아이가 차를 끓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화롯불이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차물을 데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양손을 무릎을 감싸고 거기에 고개를 파묻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무료한 듯한 느낌이죠. 그 무료한 모습을 요 아이의 동작을 통해서 그 시동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인물화적인 그 재미, 그 동작을 통한 묘사의 어떤 그 아기자기한 모습,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경화적인 요소, 산수화적인 요소에서도 일정한 경지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집 앞에 있는 소나무가 아주 깊게 옹이진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위 틈새에 아슬아슬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 뒤편에 무심한 듯 그린 나무들과의 구별이라든가, 또 바위를 묘사한 솜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경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화제는요, 윗부분에 어떤 글씨가 써 있냐면은 글 읽은 지 여러 해 어린 소나무 용 비늘처럼 늙었네, 이런 글이 올라 있습니다. 보면은 자기 혼자 있는 방인데도요, 머리 위에 그 건이라 그러죠, 이런 건을 쓰고 있어서 나름대로 모양을 차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옷도요, 그냥 실내복 아무거나 입은 것이 아니라 곧 손님이라도 맞을 것처럼 제대로 차려 입었는데요. 가만 보면은 가부좌 틀고 앉아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도 발에도 버선을 싣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눈을 살짝 내리깔고 책에 열중하고 있는, 몰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창밖으로 책 읽는 소리가 이렇게 들릴 듯해요. 옛날 선비들은 그냥 묵독한다 그러죠. 소리 없이 책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책 읽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주의해서 보면은요, 책상 위에 지금 읽고 있는 책 말고는 다른 책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도 다른 책이 없어요. 오직 지금 읽는 책만 한 권 딱 펴두고 여기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느낌이 다가오냐 하면요, 독서를 하되 정독하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냥 다독이라 그러죠. 여러 책을 펼쳐놓고, 보통 책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은 책상 위에 책 몇 권 정도 쌓아두잖아요. 옆에다가도 책꽂이 두고 막 빽빽하게 책이 쌓여있는 방 안에서 그 안에 책에 파묻혀 있듯이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선비는 어떻게 보면은 정갈하다고 할 정도로 자기가 읽는 책 하나만 딱 책상에 올려놓고 열중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독하고 있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독이라는 건 그만큼 한 권을 깊이 있게 읽고 또 읽고 함으로써 거듭 읽음으로써 내적으로 소화하는 방식의 독서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 그림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의 독서 문화를 한번 떠올려 보게 돼요. 한국에서 현재의 한국이죠. 독서라 그러면은 제일 두드러진 문제점, 현상 그러면은 징그럽게도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정말 세계적으로도 진짜 안 읽는 나라에 속해요. 나라마다 독서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측정하는 기간마다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쑥날쑥하는 경우들이, 조사 결과가 들쑥날쑥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유엔에서요, 동일한 기준으로 199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서량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년에 몇 권을 읽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단행본 서적을 완결적으로 읽은 것만을 가지고 측정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166이었어요. OECD 꼴찌는 말할 것도 없고요. 199개국 중에 166이면요. 거의 꼴찌나 다름없어요.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체로 우리가 OECD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보통 5권에서 6권 정도를 1년에 읽는데 우리는 0.8권이었어요. 보통 우리나라 학생 혹은 뭐 성인들에게 왜 이렇게 책을 안 읽습니까? 물어보면은 학생들은 공부에 치여서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회사 일에 바빠서요. 뭐 이런 말을 하기 십상이죠. 하지만 변명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생만큼 혹은 그 이상 입시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가 이웃 나라인 일본이거든요. 일본의 직장인들도 일 많이 시키고 빡세게 시키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런 일본이 같은 조사에서 독서량이 5.7권이었어요. 그러면은 바빠서 안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기 싫은 거죠. 대신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매년 우리나라 사람들,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가릴 것 없이 일하거나 잠자는 시간 이외의 시간에 무엇으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조사했을 때 압도적인 일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죠. 스마트폰 사용량 평균 한 3시간이 넘어요.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가 세계 1위면 더 이상 세계 1위가 없어야 되는데 TV 시청량도 세계 1위예요. 시청 시간이. 두 가지에서 이미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 걸 보더라도 책을 못 보는 조건인 게 아니라 안 보는 거죠. 책을 읽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또 도서관 이용률을 봐도요, 연평균 도서관 이용률이 OECD 평균의 2분의 1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해 봤더니 10명 중 9명이 하루 독서 시간이 10분 이하예요. 10분 이하면요, 안 읽는 거죠.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독서랑 담 쌓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와 관련해서 우리의 문제점 첫 번째는 정말 징그럽게 책을 안 읽는다, 뭐 이런 걸 거고요. 두 번째는 책을 읽더라도요, 정독을 잘 안 하는 것이,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요. 특히 옛날에 읽었던 것은 진짜 다시는 안 읽어요. 노벨상을 수여하는 노벨위원회라는 곳에서 예전에 100개국을 대표하는 작가 100명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작품 하나씩만 꼽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결과가 의외로 여러 권으로 분산된 게 아니라 한 권으로 딱 모아졌어요.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책 하면서 대부분 끄떡거리실 거예요. 왜냐면 나도 읽어봤다 이거죠. 하지만 정말 읽어봤을까요?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의 완역본은 800쪽 정도가 넘어요. 근데 800쪽이 넘는 돈키호테 읽은 기억 없죠? 근데 왜 읽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들까요? 초등학교 때 읽었던 동화책을 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동화책은요, 작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사후에 말 그대로 상업적 목적으로 간추린 이제 무슨 돈키호테의 모험담 뭐 이런 이야기예요. 진짜 돈키호테가 담고 있었던 중세 후반기의 중세 사회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인문학적인 고전으로서의 내용은 다 빠져버린 거죠. 그건 독서라고 말할 수 없고요. 뭐 고전을 통해서 다시 접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요, 똑같은 책에서 또 다른 내용이 느껴지고
또 다른 내용이 다가오거든요. 또 이해력이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책에서 뽑아낼 수 있는 내용도 더 풍부해지고 깊어지기 마련인데 다시 안 보는 거죠.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나름대로 책을 꽤 읽는다. 나 독서광이야, 독서가야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을 반영합니다. 그 편견을 보여주는 그림이 19세기 독일 화가였던 슈피츠베크의 독서광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은 천정까지 책장이 가득 차 있죠. 책들도 가득 꽂혀 있고요. 웬 사람이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권은 왼손에 들고 보고 있는데 왼손 팔꿈치 쪽에 책을 하나 더 끼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오른손에도 책을 펼쳐 들고 있고요. 다리에도 끼고 있어요. 거의 4-5권의 책을 동시에 잡고 있는 건데요. 이 책 조금 봤다 저 책 조금 봤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다리에 있는 위태로운 자세로 얼마나 깊이 있게 독서를 하겠어요.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건너가면서 보게 되는 독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잡식성 다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아주 얕게 책들을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보통 독서강 그러면은 이렇게 다독을 하는 사람,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뜻하고요. 심지어 아주 제가 보기에는 왜곡된 유행까지도 있어요. 지난 한 10년 사이에 보면은 우리 사회에 독서를 권하는 어떤 신드롬 중에 뭐 1년에 100권 읽기 뭐 이런 게 유행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루에 한 권 읽기 뭐 이런 것들도 유행해요. 또 그것에 따라서 뭔가 자기의 독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현실이죠. 그런데요, 제가 감히 말하건대 하루에 한 권 혹은 1년에 100권 읽는 책이라면요, 그건 만화책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책으로부터 깊이 있는 사색과 통찰, 숙고의 과정이 없이 그냥 눈으로 읽는 책은요, 만화책 읽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제가 만화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이렇게 통찰을 동반하는 독서가 아니다. 그런 숙고하지 않은 독서는 사실은 100권을 읽어도 제대로 몇 권 읽은 것만도 못한 결과로 빠지기 십상이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문제죠. 헤르만 헤세는 독서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인생은 짧다.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하게 읽는 건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요, 헤르만 헤세가 무가치한 독서라는 건 독서 자체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독서를 하는데 잡식성으로 하는 것을 무가치한 독서라고 비판하는 거고요. 그게 곧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뭐 그걸 알 수 있는 게요, 이어지는 대목에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하게 읽는 건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다는 거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고와 성찰 없는 독서를 말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산만하다는 거는 이것저것 뒤적거리는 그런 독서 방식을 말하는 거겠죠. 재밌는 것은 인생은 짧다라고 시작하잖아요. 한번 계산해 보면요,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정독한다고 한번 예상해 보자고요. 그래도 적지 않은 거죠. 1년이면 12권을 읽는 거니까요. 그럼 60년 동안 몇 권을 읽을까요? 1년에 12권이면요, 60년이면 대략 한 700권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하루에 출판되는 책이 수천 권에 이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인생 전체를 걸쳐서 매달 꼬박꼬박 읽어도 한 700권 정도밖에 못 읽어요. 그만큼 인생은 짧고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책을 골라서 깊이 있게 읽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다양한 독서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정독을 전제로 한 다독이어야 된다. 뭐 물론 우리의 현실, 진짜 징그럽게도 책을 잘 안 읽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자면요, 헤르만 헤세의 걱정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한가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일단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다독이 문제가 아니라 책을 안 읽는 게 문제인 게 현실이니까. 자, 그렇더라도요, 모든 것이 첫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첫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책에 취미, 어떻게 보면 관심을 기울이고,
재미를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 출발부터 정독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말하는 책들은요,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읽다가 몇 군데 턱 막히는 데가 나와요. 고전인 이유는 바로 그 턱 막히는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좀 어렵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곳이 나오면 그냥 빨리 줄거리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책 안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그런 대목을 붙잡고 하루 이틀 생각해 가면서 또 다음 대목 넘어가고, 이런 독서가 전제되는 습관을 지금부터 기르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나라에는 독서를 방해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적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대중매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사용량이라든가 TV 시청 시간이 세계 1위잖아요. 이게 독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회적인 요인도 있어요. 사람들이 일중독에 빠지도록 요구하는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문화, 이것도 문제죠. 경제적 동물이 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책기나 교양을 쌓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저 돈 버는 일에만 매달리도록 요구하는 사회적인 시스템과 문화, 그런 어떤 조건도 독서를 방해하는 큰 사회적 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독서라는 건 결국은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통로잖아요. 자신을 향한 하나의 창문이죠. 결국 독서로부터 소원해진다는 것은 세상과 소원해지고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이유로도 놓을 수 없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과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집안에 책장을 마련하고 괜찮은 책들로 한번 채워나 보자고요. 이 이명기의 초당 독서라는 이 그림을 보면서 독서에 대한 좀 더 진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내용이 좋았다면은 구독과 추천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그림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